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단원 처음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그쵸, 여러분들. 네, 고종의 관점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고종이 잘나서 착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저와 여러분한테 이 시기의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이 맥락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잡기 쉽지 않음을 조금은 해결하고자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고종의 입장에서 처음에 왕 됐을 때 누가 집권했었습니까? 네. 흥선대원군. 네, 고종의 입장에서 본 순서예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었고요. 약 10년간 집권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집권했었죠? 네, 민씨 일족이 집권을 합니다. 단, 누구의 용인 아래? 예, 고종의 친정 시작이에요. 고종이 친정 시작을 하자마자, 네, 이 민씨 일족이 열심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씨 일족의 패단이 가져온 비극적 사건이 뭐죠? 바로 이모군란이죠. 자, 이모군란을 통해서 민씨 일족의 성격이 제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성격의 변화가 있고 나서 발생한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 제가 얘기했었죠. 예, 청나라의 개입 때문에 금방 실패하긴 하지만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다. 최초는 항상 중요하니까 이렇게 흐름을 좀 알아주시고, 요것 이후에도 계속 누가 집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민씨 일족이 계속 이 고종과 함께 민씨 일족 플러스 고종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고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왕권의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금의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계속 이 민씨 일족과 이런 좀 계속 보수적인 정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했고요.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제가 뭐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내부적으로는 갑오을미개혁,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에서 승리한 일본의 압박을 받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고요. 이 을미사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게 바로 지난 시간 말미에 배웠던 아관파천이에요. 참 길죠, 여러분들? 순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아관파천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아관파천 왜 했습니까?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본의 압박뿐만 아니라 러시아라고 하는 한쪽에 치우친 것도 다시 한번 돌려오려는 시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독립협회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라고 아관파천 이후에 제가 설명했었죠. 예,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진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개화파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설립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 독립협회는 뭘 했어요? 독립협회가 한 일단 독립신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근대 정치 의식을 고취시킨 거죠. 이 토론회와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최초의 근대 민중 집회인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를 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 당연히 내정 간섭 했겠죠. 러시아 입장에선 누굴 데리고 있으니까? 고종 임금님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정 간섭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산림체벌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로, 그러니까 적은 가격에 막 하고 있었는데 공짜 또는 적은 가격에 그것들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등이 최초로 주장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되게 근대적인 이런 자유 민권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정부 대신들까지 와서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여기에까지는 그러니까 관료가 없었다라면 여기에는 관료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그래서 헌의 6조라는 걸 채택하고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합니다. 자, 추진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설립까지는 못 갔다라고 알아주시면 역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 그래서 이 최국대우 슬픈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한테 이권을 주면 누구도 당연히 얻는 거예요? 요 규정을 적용받는,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다른 프랑스, 등등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조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아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했던 말을 보게 되면, 독립협회는 재정고문을 돌려보내자. 모두 돌려보내자. 그리고 자주 권리를 추구하자라고 했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독립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 보수 관료들이 뭐랬대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바로 이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관료들이 있었을 때는 어떤 성격이었겠습니까? 그쵸, 조금 더 나라를 보호하고 이런 관점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관료들이 점차 중심에서 없어지게 되고 하급 관료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독립협회의 성격이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빠른 개혁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반발하는 보수 관료들의 이런 비판과 탄압과 억압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작에 누가 흔들려요? 바로 고종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고종도 처음에는 독립협회가 고맙죠. 왜? 러시아로부터의 간섭을 막아주니까. 근데 누구를 흔들려고 했다고요, 여러분들? 황제, 즉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한다라고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종 입장에서도 이건 잘못됐는데? 라고 하게 되면서 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이런 옆에서 보게 되면 보부상 단체와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이제 와해가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고종의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 그랬죠. 첫 번째, 그가 어렸을 때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 10살 정도의 왕이 됐어요.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정치적 파트너였죠. 근데 어땠어요? 그쵸? 어렸기 때문에 의견을 묻지도 않고 흥선대원군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위해서 열심히 개혁을 하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근대화와는 반대되는 그런 쇄국 정책을 폈다. 자, 두 번째, 고종의 정치 파트너 변화예요.
순서대로. 예, 두 번째 민씨일족. 정말 여러분들 이 민씨일족은 네, 명성황후님께서 일본에 의해서 시해되시면서 굉장히 좀 후한 평가를 받는 일족이에요. 흥선대원군에 비하면 조금 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보수 계열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 3번 얘네들을 밀어내고 잠깐 집권했었던 누구요? 네, 개화파, 갑신정변 주도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세력들 잠깐이지만 이렇게 같이 했었고, 또 다른 그러니까 갑신정변 하셨던 분들 플러스 뭐 지금 방금 배웠던 독립협회 하셨던 분들, 이 두 분들도 같이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갈등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황제권 폐위 때문에 큰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려고 하는 네 번째, 직접 시도하는 정치적 개혁이든 나라를 부흥시키든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 되는 거고, 이 광무개혁을 추진했던 세력, 그러니까 주체가 바로 이 대한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누가 요청을 했다고요? 예, 그쵸. 아관 파천 이후에, 예, 러시아가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계속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비판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종이 환공 요청을 하니까 경운궁, 지금 덕수궁으로 1년 만에 환공을 하고요. 돌아오고 나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광무라는 영호를 정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청나라 황제의 영호를 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자, 새로운 제도는 아까 옛 제대로 근본으로, 예,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 광무개혁의 성격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본신참. 그러니까 옛 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것은 그러니까 참작, 즉 옛 것에서 조금 고쳐서 새 것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 네, 지금의 헌법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모든 권한을 황제한테 집중시킨다. 자, 그 이전에 추구했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정치 일파 중에서 이 갑신정변 독립협회,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뭐 가보올미개혁, 자, 이런 고종의 이런 황제권 강화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건 뭐예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흥선대원군도 고종이 밀어냈던 이유는 뭐예요? 고종의 권한이 강화된 게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권한을 직접 틀어줬기 때문에 밀려난 거고, 민씨 일족은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민씨 일족 중심으로 정치가 진행되면서 여러 분란을 겪잖아요. 그 분란의 끝엔 그 명성황후의 시해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 결말을 맺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로 이런 개화파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 개화파조차도 자신의 그 황제권 강화보다는 이런 근대적인 국가, 즉 입헌군주제나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계속 이 불만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이렇게 계속 집중시키게 되고, 군제를 개편해서 황제가 직접 육해군을 통솔하도록 했다. 그래서 중앙군 수를 늘리고, 예, 군대도 강화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황제라고 하는 게 옷은 근대적인 옷을 입었지만,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근대적인 걸로 깎았지만, 여기서의 황제의 개념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청나라의 황제의 권위를 의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대한제국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대한제국이 했던 거는 전국으로 경제면에서는 토지 측량,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어디에선 없었어요? 친일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갑오을미개혁에서 없었던 걸 하는 거죠. 갑오을미개혁에서 개혁 안 한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아까 전에 나왔던 이 군대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서는 이 토지,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들 스스로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황제권을 강화했다고요? 고종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고종이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인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성향과 이런 것들 때문에 개혁이 더디게 되는 거죠. 이런 토지개혁도 참 중요하지만 더 많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사회 변화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는 뭐를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얘가 다 수단이었어요. 강화의 수단이 바로 지금 여기 옆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개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변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황제권 변화의 수단이 다 이런 경제적 측면의 개혁, 교육의 측면의 개혁, 사회 시스템의 개혁,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 개혁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로만, OX만 좀 채우고 넘어가면, 이건 동그라미 맞죠? 개혁파가 주도했고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군은 텐진 조약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전주 하약이죠, 여러분들. 전주 하약.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뭐예요? 내정 간섭에 맞서서 한 게 아니라 이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만든 김홍집 내각이 만들었던 게 이 군국 기무처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은 구본신참 맞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면,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내각의 권한 강화. 그렇죠.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에서 뭘 했어요? 이게 갑신정변에서 한 거고, 동학농민운동에서 뭘 했습니까? 신분제 폐지. 그리고 또 뭐? 과부의 제가 허용. 능력에 따른 관리 임용. 이런 것들이 주장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